안녕하세요. 루킴 칼럼입니다. 오늘 3월 1일 서울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철수가 금태섭을 누르고 서울시장 제3지대 야권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가 보여주었던 것 같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오늘 결과는 객관적으로 서울 시민이 안철수를 서울시장으로 선출한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와 그 파워를 안철수에게 실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안철수는 오는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그쪽 후보와 범야권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달간 서울 시민이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준 대로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를 어렵지 않게 꺾고 야권 최종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있다면 국민의힘 김종인이 이상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힘 관계자 김근식이 며칠 전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꾸며 들이밀거나 또는 김종인이 3월 중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일정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4월 7일 투표일 전까지 질질 끌고 가는 그 비겁한 전술을 쓰는 경우죠. 그렇지만 않는다면 안철수의 변화와 믿음과 능력에 대한 비전을 인정하고 서울 시민은 쉽게 안철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인이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를 내고 승리로 이끈 뒤 이를 바탕으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이다. 안철수가 우리를 만만하게 봤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양을 보면서 그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대범하고 거시적인 정치 시각을 가진 것처럼 행세는 하지만 사실은 소심하고 그는 정치적 비전이 그리 크지 못합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과거 경제 민주화 카드를 들고 들어갔다가 떨쳐나오고 또 문재인 진영에서는 공천 갈등을 일으키고 뛰쳐나왔으며 최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에 대해서 3자 필승론을 제기해서 정가와 국민들에게 핀잔을 받고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인은 핑계와 변명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몰면해 가면서 자기 입지를 굳혀나가는 게 그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범야권의 많은 중도 보수 시민들이 김종인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와 함께 상당한 혐오감을 내비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워낙 노회하고 또 아집이 세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교체에 대한 투쟁력과 결기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냥저냥 끌려가기만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매우 답답하고 깝깝한 심경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인 역시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 독재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또 내년 대선을 보는 그의 마음을 많은 시민이 크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새 정권 창출보다는 자기 지역구에서 금배지나 유지하려는 한심한 태도와 마음을 국민들이 다 간파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산 경남 쪽 PK 의원들이나 또 대구 경북 쪽 TK 의원들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중요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 적전 분열을 보인 예가 대표적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야당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과 국민의 마음만 멍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안 주고 지지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김종인과 그쪽 사람들만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들도 그런 지적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4.7 보궐선거 뒤에 필연적으로 야권 정계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 명령입니다. 만약 새로운 야당이 창당된다면 4.7 보궐선거 뒤에 차라리 국민의힘의 이름을 없애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당명이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도 야당도 국민의 진정한 명령을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문바에 충실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은 국민 마음을 저버리고 자기 지역에 또 TK니 PK니 그 지역의 항아리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차기 정권의 방향을 판가름 짓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전환점, 그 폭풍의 중심에 안철수 중도 실용 정치인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과 서울 시민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중도 보수 정치인을 분명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김종인의 저열한 꼼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업적만 중시하는 노인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대승적 마인드를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중앙일보 기자가 재보선 끝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가 하고 묻자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당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안철수를 돕지 않고 슬그머니 발을 빼겠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대승적인 견제에서 안철수를 적극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협조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 야권 범야권 대표로 세우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김종인은 최근 들어서야 야권 단일화가 숙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매우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시장을 안철수처럼 중도와 보수 전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능력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정으로 서울 시민을 위한 실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을 새로 만들어내는 파워도 서울 시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것을 두고 보느냐,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서 진정한 이 나라의 중도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느냐, 그것이 1차적으로 서울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확정된 제3지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3월 중에 안철수로 범야권 단일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아름다운 과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합니다. 고맙습니다.